마을버스 세계를 가다. 지은이 임택. 내 고향은 김포평야의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외로운 마을로 섬마을이라고도 불렸다. 어릴 적 뒷산에 오르면 들 건너 저편으로 공항이 내려다 보였는데 활주로를 차고 오른 비행기가 선역 별무리 속으로 사라지면 사람들은 먼 나라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어디론가 떠나는 비행기와 고립된 마을이 나에게 여행이라는 DNA를 심어놓았는지 나는 늘 미지의 나라로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내가 50살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이제 나에게도 인생 이모작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마을버스 세계 일주 덕분에 시들어가던 내 영혼에 불이 붙었다. 여행에서 얻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소외되고 좌절한 이들과 나누는 것이 나의 새로운 꿈이다. 시속 60km로 정해진 길을 따라 평생을 달려야만 했던 마을버스가 자신의 한계를 뚫고 도전했던 것처럼 나 오늘 마을버스 계약하고 왔다. 신바람이 나서 건넨 말에 아내의 대답은 나지막하고 무거웠다. 이제 정말 떠나는 거네. 아내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저녁 밥상을 마주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랬다. 얼마 줬어? 1200만 원. 싸게 샀네. 잘했네. 어마어마한 일의 시작치고는 싱거운 대화였다. 내가 오랫동안 꿈꿔온 마을버스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 계획은 이렇다. 낡은 마을버스를 개조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 6대륙 48개국을 1년 동안 여행하는 것이다. 물론 장기 여행인 만큼 여행 비용을 줄여보자는 의도도 깔려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5년 전 어느 날 평창동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는 마을버스를 보았다. 마을버스는 좁고 가파른 길을 다니며 사람을 태워 큰 길까지 데려다 준 다음 산동네로 되돌아왔다. 마을버스가 본 가장 커다란 세상이라곤 기껏해야 평창동 파출소가 있는 2차선 도로가 전부였을 테다. 쳇바퀴 돌듯 정해진 코스를 맴도는 일상, 그것이 마을버스의 운명인 셈이다. 그런데 문득 이러한 마을버스 인생이 막 쉰 줄에 들어선 나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두려워졌다. 나도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오래전부터 나는 50대가 되면 여행과 길을 걷는 게 소원이었다. 그때 불현듯 낡은 버스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5, 60대가 되면 이 일을 시작하리라 다짐하며 살았다. 그즈음 시중에 처음 출시된 휴대폰을 하나 장만하면서 전화번호 뒷자리를 5060으로 정한 것도 미래의 꿈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기면 당장 오늘부터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내 경우에도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미리미리 달성할 목표를 하나씩 세워두었다. 40대에 접어들면서는 아내에게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약속했다. 그중 경제적인 대책이 가장 중요했다. 50대부터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덕분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낭비를 줄여 그 목표를 달성했다. 그 다음이 건강관리였다. 나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30대에는 축구, 40대에는 농구로 체력을 다져왔다.
김 사장, 거기 마을버스 폐차되는 거 하나 없어? 없다고? 갑자기 폐차되는 버스를 왜 찾냐고? 여기 어떤 미친 사람이 마을버스 타고 세계를 돈디야. 그가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나같이 25인승 마을버스만 운행해서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15인승은 찾을 수가 없었다. 고맙게도 그 직원이 자기가 아는 회사가 있으니 더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옥수교통에 곧 폐차될 차가 있다니 한번 가보세요. 마을버스 세계를 열다. 큰일 났어요. 차 엔진이 꺼졌어요.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는 내게 파비안이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택시. 제가 고쳐드릴게요. 당신이 어떻게... 제 직업이 자동차 회사의 정비사입니다. 당신이 정비사라고요? 파비안은 자신의 장비로 운수 버스를 점검했다. 전기 발전기가 오래되어 고장났으니 이 부속을 교체하면 차에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동차 부속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브레멘에 머물러야 했다. 그래도 파비안이 곁에 있어 한결 마음이 놓였다.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극적인 순간을 경험했다. 그때마다 일련의 과정이 잘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위기의 순간들을 기적처럼 모면했다. 내가 만약 브레멘에 오지 않고 곧바로 암스테르담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생각만으로도 아찔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와줄 사람들이 꼭 나타났다. 이렇게 위기를 한 고비씩 넘길 때마다 여행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진리를 마음에 함께 새겼다. 한국에서 사흘이면 온다던 자동차 부속은 열흘이 걸려서야 도착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독일 세관에 걸려 결국 차를 고치는데 무려 12일이나 걸렸다. 그동안 파비안의 집에서 먹고 자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파비안은 전혀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눈치를 볼까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이왕 브레멘에 온 거 우리는 암스테르담으로 가려던 일정을 바꿔 베를린으로 향했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에 오면 파독 간호사 출신 어르신들을 꼭 만나 뵈려고 했다. 몇 해 전 TV를 보다가 독일 어느 마을에서 풍차 호텔을 경영하는 정명렬 할머니의 활기찬 모습을 보았다. 그에게 나이란 숫자에 불과했다. 간호사를 그만둔 뒤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보여준 열정은 나를 감동시켰다. 저는 낡은 버스를 몰고 세계 여행에 도전하고 있는 임택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인생 2모작을 마치고 제2의 인생으로 여행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후 독일에 도착합니다. 꼭 정명렬 여사를 뵙고 도전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베를린 한인회장까지 지낸 김진복 형님의 한국 사랑은 남달랐다. 정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나무와 물건으로 빼곡했다. 나주에서 가져왔다는 배나무, 상주에서 가져왔다는 사과나무, 성주에서 가져온 감나무 등 형님이 정성껏 가꾼 정원을 거닐다 보면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전해지고도 남았다. 내가 파독 간호사 어르신들과 광부 형님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그가 파티를 계획했다.
조만간 파독 간호사하고 광부들 모여서 파티를 할 거니까 이리로 와. 정명렬이도 내 연락했다. 베를린 이곳저곳에 흩어져 사는 상주 출신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아주 살려고 간 거지.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이민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러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지. 언젠가는 돌아가겠다고. 인생은 잠깐이야. 어느덧 50년이 흘렀어. 간다 하다가 아직도 못 가고 남아있는 거지. 우리 모두 다 같이 고향의 봄을 부릅시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의 선창으로 고향의 봄이 울려 퍼졌다. 이른이 넘은 동심이 목소리를 더해갔다.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함께 여행하는 제이는 뜰 한 구석에서 아예 목 놓아 울어버렸다. 우리들 모두들 눈을 감고 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생각에 잠겼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고향이 그리워 꽃 대궐을 만들어 놓았다는 김진복 형님의 뜰에 고향이 찾아왔다. 김진복 형님은 청년 시절 맨몸으로 유라시아를 횡단하고 외교 관계가 전무했던 시절에도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그야말로 모험가다. 삶이든 여행이든 실수를 두려워 마라. 실수가 실패는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